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 모든 당권은 당원들로부터 나옵니다. 당원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을 더욱 강하고 더 유능하고 더 민주적인 당원 주권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당원을 하늘처럼 섬기는 당원 중심, 당원 주권 정당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중단 없는 개혁, 전광석화, 속전속결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년 저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입니다. 개혁으로 민생을 챙기고 민생으로 개혁의 동력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개혁을 멈추면 쓰러집니다. 개혁하고 또 개혁하겠습니다. 개혁의 페달과 민생의 페달을 같이 힘차게 밟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이 시대 정신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의 마침표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대선에서 승리합니다. 정권을 재창출해야 국가 발전도, 국민 행복도, 한반도 평화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 후사를 실천해온 저 정청래입니다.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믿을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찰떡궁합으로 합을 이루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당을 공명정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자이자 민주당주의자요 개혁주의자입니다.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보입니다.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2016년 억울한 컷오프 공천 탈락했지만 총선 승리의 제물이 되겠다며 백의종군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 사전엔 이혼과 탈당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컷 유세단을 만들어 지원 유세까지 다녔습니다. 2014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24일간 단식도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저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켰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옆자리 짝꿍으로 가장 앞장서 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을 때 원내대표를 사퇴시키고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당내 혼란을 수습했습니다. 당의 명령에 따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도 했습니다. 국민 사이다 법사위원장으로 국민들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내란 수계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재판소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으로 국민과 함께 역사적 무게를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청산 과정에서는 당대표로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작을 알렸고 지금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종합특검이란 이름도 제가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청산을 위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는 작업도 쉼 없이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당대표 재임 11개월 동안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 내란 청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당원 주권, 정당개혁을 위해 불철주야 일했습니다. 작년 추석 전에 검찰청이 폐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약속대로 전해드렸습니다. 공소청, 충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완벽하게 100%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수많은 난관을 뚫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또한 당원 주권정당 1인 1표제를 성공시켰습니다. 1인 1표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1인 1표제를 사수하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민주주의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의 민주적 국민정당의 길을 끝까지 밀고 가겠습니다. 강력한 개혁에 강력한 저항이 따랐지만 끝내 해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은 강력한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합당 의견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당원들께 죄송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전당원 투표로 묻겠습니다. 당원들의 뜻을 물어 당원들이 합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뜻대로 하겠습니다. 사법개혁도 어려웠지만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왜곡죄를 일거에 통과시켰고 언론개혁의 정보통신망법 역시 해먹은 숙제였지만 시원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도 했습니다. 협조해 주신 당원과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역대 당대표 중에서 제가 현장 방문 일정이 가장 많았을 것입니다. 고생한 당대표 비서실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6.3 지방선거에 대한 아쉬움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경기도와 인천, 부산, 울산, 충청, 호남, 강원도 등 12개 광역단체장 119개 기초단체장을 이겼고 광역의원, 기초의원, 특별히 강원도와 충청권의 괄목할 만한 승리를 했지만 서울 탈환 실패로 빛이 발했습니다. 뼈 아픕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당의 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반드시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8.17 전당대회 때까지
클린 선거 운동을 하겠습니다. 첫째,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당방위는 하겠습니다.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둘째, 부당한 돈 쓰지 않겠습니다. 합법적인 후원금만 쓰겠습니다. 밥 사지 않겠습니다. 셋째,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캠프 사무실을 따로 임대하지 않겠습니다. 당원들께서 당대표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 비전과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A, B, C, D, E, F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AI로 상징되는 첨단 기술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특별히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 등 권역별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첨단 산업 전략축을 세우는 동시에 지방주도 성장을 실천하는 탁월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뒷받침할 것입니다. 기존 AI 강국위원회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해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한반도 평화 정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곧 경제이고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립니다. 평화를 통한 경제 번영, 남북의 공존 공생을 위해 국민 주권이교 한반도 평화의 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짐을 덜겠습니다. 당내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의 역동적 활동을 통해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이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범민주 진보의 통합과 연대를 추진하고 완성하겠습니다.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합니다. 통큰 연대, 새로운 진보, 유능한 진보 세력의 총단결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마다 민주진영은 차이를 뒤로 미루고 더 큰 가치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노선, 방식이 있더라도 민주주의, 헌정질서, 민생, 평화라는 공통의 가치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정부 재창출을 위해서도 통합과 연대는 꼭 필요합니다. 통합할 분들과는 통합하고 연대할 분들과는 반드시 연대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범민주 진보 대선 후보 단일화로 제5기 민주정부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정체성에 가장 맞는 제가 통합과 연대의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넷째, 민주당 내 분열을 끝내고 사통통합, 당내 대통합을 이룩하겠습니다. 뿌리 없이 꽃과 열매는 없습니다.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김대중 지지자, 노무현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야 합니다.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합니다. 분열의 언어, 조롱과 혐오, 멸칭의 언어를 쓰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당원 대토론회를 시행하겠습니다. 차이를 좁히고 같음을 넓히겠습니다. 당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당원 주권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당원 주권 시스템 개혁 공천을 단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당원에게서 나옵니다. 1인 1표제는 민주당이 건강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는 초석입니다. 1인 1표제를 정착시키고 강화해 당내 계파 해체에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원 주권 공천혁명을 거울 삼아
개선할 것은 개선해 총선 승리를 위해 더욱 단단하게 당원 주권 공천을 실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잘한 현역 의원이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신진 인사들이 공정한 경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어드밴티지도 고민하겠습니다. 계파 보수에 줄 서지 않아도 되는 당원들의 상향식 민주적 경선으로 공천 후보를 확정하겠습니다. 특별히 호남은 개혁 공천을 하겠습니다. 신진 인사들의 등용문을 넓히고 민심이 확실하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인재 영입은 외부 인사 50%, 내부 발탁 인사 50%로 하겠습니다. 남녀 비율도 5대5로 하겠습니다. 2030 세대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남녀 1명씩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을 뽑았던 방법을 준용해 선발하고 당선 확실권에 배치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하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은 전략 지역에 배정하고 1명은 평당원 청년 중에서 선출한 후 당선자를 지명하겠습니다. 여섯째, 당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원총회를 실시간 생중계하겠습니다.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를 생중계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당원이 알게 하겠습니다. 당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게재하겠습니다. 전당원 투표제로 당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당원의 참여도 강화하겠습니다. 2030 세대위원회와 4050 세대위원회를 신설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민주당의 든든한 기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오프라인 내란 청산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사이버 내란 청산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중요 종사자 내란 옹호 세력과의 싸움을 지속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이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상의 내란 행위, 반민주적, 반인권적 혐오 조장을 근절하기 위해 당내 상설기구 가칭 사이버 클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겠습니다. 여덟째,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호남발전특별위원회 등 제 임기 동안 호평을 받은 계속해야 할 기구는 지속시키겠습니다. 대선 때 광주 전남 골목골목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외쳤습니다. 호남의 한과 민심을 잘 압니다. 광주의 5.18 기념관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보훈은 민주당이 더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외연 확장입니다. 아홉째,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강릉과 목포를 잇는 강호축 완성, 그냥 해드림 센터 등 지방선거 공약 실천단을 만들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행안위 시절 지방자치 3법 개정에 힘썼습니다. 광역의원 1인 1 정책보좌관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지금은 정책보좌관 1명에 광역의원 2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주연구원이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기초의원 급여를 현실화하겠습니다. 10번째,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역위원회 합법화에 맞게 아직 미진한 부분은 더 채우고 각 지역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중앙당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분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든 분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촛불혁명의 열망과 국민주권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더 크게 키우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역사를 민주당원이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분 대통령의 꿈과 국민의 꿈이 만나
더 큰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다울 때 가장 강했습니다. 민주당은 더 민주적이고 더 유능한 집권 여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이어가고 정부의 민생 성과와 당의 개혁 역량이 상승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 모두의 꿈입니다. 당원 주권정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개혁,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 당이 함께 만들어내는 책임의 정치를 통해 더 큰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지킨 나라,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민주당부터 일신, 우일신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람 대접 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저를 지켜주십시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역사와 함께, 민주주의와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일편단심,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몇 분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 아직 최고위에서 선거투표 도입되고 논란식 때문에 대표님 오늘 시점에서 입장 어떠시라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검찰 하나만 물어보시죠.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땀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랍니다. 저는 이미 선호투표제냐 결선투표제냐 논의하는 것도 몰랐고 마포구청장 취임식장에 있었을 때 결정이 되었나 봅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선호투표제로 전준위에서 결정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즉시 말했습니다.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당원 당규 위반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당원 당규를 위배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소송이 걸리면 전당대회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원 당규 위반 소지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 현명하게 잘 해결해 주기 바란다. 지금 입장 그렇습니다. 당원 당규 문제가 잘 해소되면 어떻게 결정하든 당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네. 장인기 사건을 계기로 보안 사건 택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은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입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런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 다시 말해 보안수사권의 전면 폐지는 1.1획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보안수사권의 전면 폐지 100%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속부터 얘기해 주시고 이름도. 어디요? 뉴스킨 박세영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께서 보안수사권 회계 관련해서 9월 안에 처리하자라고 당에다가 좀 입장을 전달했는데 당이 미뤘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전해드린 바는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TF 검찰개혁 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에서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말했습니다. 당은 빠져 있어라. 국무총리에서 하겠다. 그 당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5월 처리는 5월 본회의에서 처리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첫째, 법안이 있어야 됩니다. 법안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다 요구했다는 것은 당 대표한테 제일 먼저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거나 만나서 얘기하자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에게도 물었습니다. 5월 중 처리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나 아니면 청와대나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당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했다는데 그 여러 경로 중에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제외돼야 합니까? 제외돼야 합니까? 그렇게 되면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5월 중에 처리할 것 같았으면 법안을 갖고 와서 이 법안을 만들었으니 이 법안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것도 5월 안에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월 6일 날 토론회를 하자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떠들썩하게 시끄럽게 하지 말자. 그래서 국회에서 하지 않고 프레스센터에서 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5월 6일 날 그 토론회를 했는데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5월 21일입니다. 그러면 그 2주 사이에 공천 막바지로 한창인데 그때 본회의를 열 상황이 됐을까요? 이거는 국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5월 중에 처리해 달라고 하면 법을 먼저 갖고 와서 당대표에게 요청했어야 합니다. 당대표는 요청받은 바 없고 원내대표도 요청받은 바 없습니다. 네. 네. 청문회의 이해입니다. 오늘 공약에 보면 김영직 최고위원 1명 중에서 평당 청년을 선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정준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은 김영직이 아니라 성주직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 건데 좀 다른 결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청년 최고위원회는 당원 당규상 근거가 없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을 하려면 이 또한 당원 당규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것과 관계없이 제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도 많이 있고 하니 지명직 최고위원 중 한 명은 당원상 전략지역에 배정하기로 되어 있으니 나머지 한 명은 1년 전에 박지원 최고위원 선발하듯이 청년 당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당선된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1점 유력도 변경이 안 된다고 말씀을 폐지에 대해서요. 네, 폐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장윤기 그 강간 살해 사건 실체가 보안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밝혀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문제는 보안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기보다는 여러 경찰들, 예를 들면 국가수사본부라든가 중수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속에서 그 사전에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보안수사권을 폐지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안수사 그럼 보안수사 요구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피해자나 가해자나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 또 면담권 이런 것들을 두면 많은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르신분 장윤미 기자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회가 마련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으로 설명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생각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도별보 이태영 기자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세가 강한 영동권 승리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좀 큰데요. 이와 연계해서 검토 중이신 강원 일정이 좀 있으실지. 강원도의 승리, 특히 강릉의 승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계속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 전에 강원도 물 부족 사태가 있었습니다. 김중남 강원도 강릉 지역위원장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고 제가 즉시 갔습니다. 그리고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성환 장관이 갔고 윤호중 장관이 갔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 예산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강릉 시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런 지극정성을 평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장뿐만 아니라 동해시장도 당선되었고 휴전선 접경 지역, 철원을 빼고 고성, 양양 등 많은 부분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강원도에서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강원도는 민주당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만큼 더 잘하도록 하겠고 제가 전당대회 중에 강릉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실제로 기자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비공개로 했지만 지방선거 직후에 김중남 강릉시장 등 동해시장들과 실제로 만나서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겨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를 이기게 해준 지역에 가서는 민주당 당대표로서 고맙다고 인사드렸고 또 승리하지 못한 곳에서는 저희가 부족해서 졌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당선 인사, 낙선 인사를 그동안 많이 다녔습니다. 기자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당대표로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머리주대 이승준입니다. 네. 그 출마 선언문에서 이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나라고 요청하셨는데 네. 오늘 선언 전에 대통령께서 출마한다는 의지를 밝히셨는지 궁금하고 또 연임이 되신다면 청와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지요? 저는 당대표 재임 기간 중에 대통령과 이러저러한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고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정청래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독대 한번 못했다 이렇게 또 가짜뉴스가 또 퍼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단둘이 만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제가 공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입이 무겁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저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마이뉴스 요청이라고 합니다. 어디요? 오마이뉴스 네. 요청이라고 합니다. 네. 선언문에서 범민주연대 통합 연대를 범민주시고 통합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조국혁신당이랑 이제 합당을 좀 추진하셨다가 결과적으로 좀 불발된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얼개는 좀 합당까지도 고려하시는지 어디까지 좀 고려하고 계신지. 그것도 제가 연설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당원들께 조국혁신당과의 뜻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당원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도 되겠죠? 저 대표님 한 분이 두 번 하면 안 되잖아요. 공평하게 합시다. 네. 프레시아 한재석 기자입니다. 네. 지방선거 관련해서 서울시장 패배 쓰라리라고 선언문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장 패배 원인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김인석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께서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제기하면서 좀그 연임에 좀 부정적인 입장 보이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제 당대표 출마 선언이고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평가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선거 때 가급적이면 남의 말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제 말 하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MBN 기자입니다. 그동안 대표님 일정이 이제 많이 공지가 안 되는 네네네. 부분이 많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 하셨으니까 네. 이후의 일정 어떻게 되는지 진짜 기자님들에게 진짜 미안했어요. 아니 근데 다녀보니까요. 제가 이제 전통시장도 많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자님들 없이 가니까 너무나 자유롭고 편하고 그분들이 맞아 이렇게 와야지 기자들하고 같이 몰려오면 안 되지 우리가 할 말도 못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님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그분들과 충분하게 자유롭게 대화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저에 대한 미움이 생겼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그동안 비공개 일정을 많이 한 만큼 오라는 곳에 있으면 언론에 주로 많이 나가서 언론 활동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 안 하고 말 못하고 받았던 오해 이런 것도 좀 많이 풀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왜 다시 당대표에 나왔는지 당대표가 다시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청래로 총선 승리 가능하냐 대선 승리 가능하냐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냐 이것이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로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는 인정하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여러분들이 많이 비판하시는 지점이 당이 좀 분열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습하려면 첫 번째 민주당 정체성이 강한 전통적 지지자들을 묶고 세워야 됩니다. 그 적임자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을 붙이는 것이 세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기본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외연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사상 누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지금까지 묵묵하게 민주당만을 위해서 지켜오고 길을 걸어온 제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려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과 정청래가 호흡이 잘 맞겠느냐 저는 저하고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4,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많은 대화를 했고 가장 속 깊은 뜻을 주고받았고 그리고 가장 친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 전 전당대회 때 저는 눈빛을 안 봐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2006년도부터 당시 이재명 변호사와 인연을 맺어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말하든 말하지 않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당대표를 하면서 당정청의 원팀 원보이스를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거기에서 어긋난 적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을 할 때 하필이면 코스피 5천을 돌파하는데 그래서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제가 코스피 5천 넘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개장에 맞춰서 그 전에 제가 한 건데 그래서 이런 비판은 할 수 있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코스피 5천이 넘는다 하는 것을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적으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의도적으로 그런 적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